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집 뉴스. 이번 시간도 역시 세금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택을 파는 경우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집이 뭐 한 채이신 분들은 고민이 없겠죠. 하지만 집이 여러 채이신 분들은 어떤 집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될 겁니다. 뭐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뭐를 팔든 어쨌든 나는 팔아야 되는데 뭐부터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는 사실 고민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은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는 그냥 그 하나의 주택을 팔면 되는 것이니까 어떤 집을 먼저 팔 것이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으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과세 혜택 요건만 충족하는지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떤 순서에 따라서 팔아야 되는지는 1주택자는 전혀 고민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2주택자부터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2주택자라면 예를 들면 자, A라는 주택을 갖고 있고 또 B라는 주택, 이 두 가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이겠죠. 이 경우에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될지 이런 고민이 들 겁니다. 이런 것도 내 거주 계획과 맞물려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나는 A주택에 계속 살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B주택을 팔면 되는 것이고 나는 5년 뒤에는 B주택에 살아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주택을 팔면 되시는 거겠고요. 그런 본인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일단 결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상관없으신 분들 그런 예를 들어서 C라는 주택에 본인은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A와 B를 갖고 계시는데 요즘 하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세금 보유세도 부담이 커지고 종부세까지 이게 부과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두 개 다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만 정리하겠다. 혹은 두 개 다 정리하겠다. 이러는 분들도 역시 고민을 하셔야겠죠. 자, 이 경우는 지금 이제 C주택은 전세를 살고 있다고 치고 A와 B 두 개를 갖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주택자가 감안해야 될 변수들이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변수는 뭐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걸리는지 여부를 일단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는 8.2 대책 때 발표를 했었죠.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매기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해당 팔려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주택은 서울에 있는 집이고 B주택은 지방의 비규제 지역에 있는 집이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그렇다면 A주택을 팔면 A주택을 먼저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해당이 되지만 B주택을 먼저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서 벌써 양도세율이 10%포인트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세금의 차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설령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A주택을 내가 10년 넘게 보유를 한 상태라면 그런 경우라면 지금 2020년 6월 말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여서 그러면 무조건 B부터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혹시나 A주택이 내가 10년 넘게 보유한 주택이면 이런 조건을 이런 변수를 배제하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A와 B를 동등한 그 양도세율로 놓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현재 6월까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동일한 그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다 라면 그렇다면 그러면 차익이 얼마나 나느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B가 무조건 먼저 팔아야 되는 주택이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렇더라도 만약에 양도 차익이 B가 훨씬 크고 A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혹은 아주 적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르게 생각해야죠. 이 A가 만약에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더라도 양도 차익이 적은 경우를 먼저 파는 것이 중과를 하더라도 뭐 세금 차이가 얼마 차이 안 날 것이고요. 이 경우에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은 세율이 조금만 늘어나도 그 내게 되는 세금이 더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보유 기간도 역시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단순히 지금 양도 차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보유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따져보고 하나하나씩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집을 처분하는 어떤 시간적인 그 기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걸 또 만약에 2020년 한 해 동안에 두 채를 다 팔지, 아니면 2020년에 한 채를 팔고 2021년에 한 채를 팔지, 이런 것들도 결국 그 양도 차익이 합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팔면 합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역시 고민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3주택자가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더 복잡해지는데요. 자, A라는 주택, B라는 주택, C라는 주택 세 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변수가 역시 가장 먼저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A, B, C 중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 주택은 과연 무엇인지를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 주택을 가장 먼저 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가 매겨집니다. 그 세 번째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남은 두 집 중에 또 조정 대상 지역을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또 10%포인트의 양도세율 중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 C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C를 먼저 팔면 양도세율 중과가 일단 안 붙겠죠. C를 팔 때. 그리고 A와 B 두 개 남았을 때 둘 중에 하나를 팔더라도 20%포인트는 적용받지 않고 10%포인트만 적용을 받으니까 그나마 이 20%포인트라는 중과를 한번 피할 수가 있겠죠. 이 순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려는 주택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방금 A와 B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C는 비규제 지역이라고 할 때 무조건 C를 먼저 팔아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A가 내가 보유한 지 10년이 넘은 주택이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를 먼저 팔아도 20%포인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C를 팔고 그러면 B를 팔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양도세 중과는 완전히 피하게 되는 거죠. A를 팔고 그다음에 C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양도세 중과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B는 나머지 이제 한 채 남았을 때니까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다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는 오는 6월 말까지만 처분을 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으니까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서두르면 중과는 피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역시 이 경우에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긴 경우, 또 실제로 양도 차익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A는 양도 차익이 뭐 어마무시하지만 B는 제자리였을 수도 있고 C도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또 앞선 세율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그냥 B를 먼저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B가 제자리라면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가 적용받지 않으니까,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양도 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를 물릴 근거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 차익이 없는 주택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경우를 감안을 해야 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장기 보유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양도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 과세 표준이 실제 내
양도 차익이 얼마 안 된다면 그 주택이 가장 1순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순서를 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세금적인 측면에서의 그 양도 순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단순히 뭐 그 세금을 떠나서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여지가 있는 주택이라면 갖고 가는 게 나을 거고, 지금 상태에서 크게 오르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주택이라면 지금 정리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런 판단은 또 세금과는 별개로 뭐 본인이 그 해당 지역의 어떤 개발 계획이나 입지의 개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리서치를 해보시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바뀐 규정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주택자에서 이제 1주택자가 된 경우에, 아까 예전에는 그냥 다주택에서 이제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됐으면 이 주택을 팔 때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바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3주택이었고 A와 B를 팔고 이제 C를 팔려고 하는 시점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2021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C주택, 마지막 세 번째 주택을 2021년 1월 이후에 파시려고 지금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 마지막 2주택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넘어가는 시점, 이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야지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주택을 내년에 팔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미 지금 올해 빨리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올해 작업을 해도 사실 2021년에는 팔아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예, 이미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제 만약에 그런 생각이시면 빨리 최대한 빨리 파시는 게 낫겠고, 아니라면 좀 계획을 수정해서 C주택은 양도세를 내고 팔던지, 아니면 C주택을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을 목표로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A, B, C 같은 경우 거의 뭐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만약에 A와 B를 같은 날에 팔았다. 네, 같은 날에 팔았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 이거는 매도인이 순서를 정해서 신고하면 된다. A를 먼저 팔고 B를 나중에 팔았습니다 라고 해도 되고, B를 먼저 팔고 A를 나중에 팔았습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역시 앞서서 살펴봤던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혹은 양도 차익,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 순서를 본인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정할 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래야 뭐 상담료 몇만 원이 아까울 수 있는데, 소탐 대실이라고 하죠. 그거 아끼려다가 더 많은 돈, 더 많은 세금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심지어 몇천만 원까지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미 계약을 해버린 다음에 세무사를 찾아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미 계약이 돼버렸기 때문에 세무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과연 어떤 순서로 팔아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